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망종이 다가왔습니다. 보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죠. 지금이야 뭐 보리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지만은 보릿고기가 있던 시절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곡식이었죠. 뭐 그 당시 생각하면 보리개떡도 먹고 보리 미숫가루도 많이 타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농촌에는 이 시기가 되면은 이 보리타작 하랴 또 모내기 하랴 정신없이 바쁜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은 망종의 풍속과 또 망종 음식, 양생법, 약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종은 소만과 하지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이 망종이라는 말은 이 까끄라기가 있는 종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 까끄라기가 있는 곡식은 보리나 밀이죠. 이 보리나 밀을 수확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망종이 일찍 들면은 보리 농사가 잘 되고 늦게 들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망종까지는 보리를 베어내어야지 논에 벼도 심고 또 밭을 갈아서 콩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변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망종을 넘기게 되면은 이 보리가 다 커서 바람에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쓰러지면 이제 수확하기가 어렵죠. 또 다른 연관된 말로는 망종 넘은 보리, 숨을 넘은 비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보리가 망종을 넘기는 것은 이 스물을 넘긴 그 처녀와 같다라는 말인데, 옛날에는 이 처녀가 스물을 넘기면 이제 노처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종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들음에 따라서 그의 농사의 어떤 풍용을 점치는 습관인데, 이 음력으로 4월 달에 망종이 들면은 보리 농사가 잘 돼서 좋고, 음력으로 5월 달에 망종이 들면은 이 보리 농사가 좀 늦어져서 이 망종 전에 보리를 수확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충청남도, 제주도에서는 이 망종날 이 하늘에서 천둥이 요란하게 치면은 그의 농사가 좋지 않고 불길하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또 경상남도 섬지방에서는 망종은 중간쯤에 들어야 좋다고 여겼고, 특히 그 음력 4월 중순쯤이 가장 좋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보리 수확이 망종을 넘기게 되면은 이 모내기도 늦어지고 또 바람에 보리가 넘어져서 수확하기가 좀 어렵다 그랬죠. 이 보리는 씨 뿌릴 때는 100일, 거둘 때는 3일이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특히 그 이모작을 하는 경우에는 이 보리 수확한 후에 이 보리 깍대기를 태워야지 모내기 하기도 편리하고 또 모가 빨리 뿌리를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보리 수확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보리 깍대기를 태웠죠. 지금은 이제 공해 때문에 못 태우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많이 태워서 이렇게 논마다 이렇게 연기가 이 장관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농가에서는 또 이맘때쯤 그 보리 수확과 모내기가 그 연이어지기 때문에 눈꽃을 새 없이 이렇게 바쁜 시기죠. 그래서 발등에 오줌 싼다라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도 잊어버린다 그래서 망종이라고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보리 타작도 하고 또 밀을 심은 데서는 밀도 베야 되고 또 논을 갈고 썰어질 해야 되고 모 심어야 되고 정말 바쁠 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는데, 불 때든 부지깽이도 거둔다라는 말이 있고 또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온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시기를 3으로 나눠서 초후에는 사마귀가 생기고 중후에는 떼까치가 울기 시작하며 마루에는 티티새가 울기를 멈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망종의 음식 풍속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너무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기 음식은 없습니다만은, 보릿고개를 막 넘긴 시기고 이제 보리 수확을 막 했기 때문에 그 보리를 이용해서 햇보리밥을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은 보리개떡을 만들어 먹고 보리 미숫가루를 만들어 먹었죠. 이 무렵이면은 그 애들은 이 보리 타작이 막 끝난 그런 그 밭에서 보리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그 보리 이삭을 그슬려서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애들 입이 다 이렇게 이 시커맸죠.
그리고 이제 망종날 풋보리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보리 알갱이를 만들어서 이제 맷돌에 갈아가지고 체에 쳐서 그 가루로 이제 죽을 끓여서 이렇게 먹으면은 그해 여름에는 보리만 먹고 배탈 나는 일은 없다고 이런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방에서는 망종날을 보리 거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은 그런 풋보리를 베어다가 거름을 해 먹으면은 그 다음에 보리 농사가 잘 된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날 보리를 베어서 이 밤이슬을 맞춰서 그 다음날 이렇게 먹는 그런 풍습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허리 아픈데 약이 되고 그에 병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보리 수확을 하고 나면은 이모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일찍 모내기를 하는 그런 지방에서는 이제 소만에서부터 모내기를 시작하는데, 이때도 이제 한참 이제 이 모내기를 하면서 이렇게 못밥을 먹는 시기죠. 이 시기는 다 쌀은 귀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주로 이 콩이나 저, 수수, 보리 이런 이 작곡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 못밥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시기에 이제 반찬으로 가장 많이 먹었던 게 이제 열무김치죠. 보리밥을 이렇게 해서 보리밥을 갈아가지고 만든 열무김치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먹었던 반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시기는 음력으로 이제 단호하고 비슷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 빠른 지역에서는 하지 감자가 수확되기도 하고, 어디나 매실, 모신잎떡, 쑥개떡 같은 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시절 음식으로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 망종 무렵에는 보리굴비가 나오는 시기죠. 날씨도 무덥고 또 농사일로 너무 바빠서 이렇게 이 몸이 지쳐 있을 때 입맛을 당겨주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 보리굴비는 참조기를 3, 4일 정도 소금에 절여놨다가 해풍에 보름 정도 말린 후에 이 대나무 고리짝에다가 겉보리를 담고 겉보리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숙성을 시켰습니다. 이 보리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상하지도 않고 또 잘 마르지도 않아서 이렇게 먹기가 아주 좋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보리 속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했다 그래서 이 보리굴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하천이 있는 그런 지방에서는 다슬기가 많이 나오죠. 이 다슬기는 민물 고동의 어떤 일종인데, 이 경상도에서는 뭐 고디라고 부르고, 전라도에서는 또 대살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충청도에서는 올갱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슬기를 이용해서 다슬기 해장국이나 아니면 다슬기 수제비, 뭐 다슬기를 또 액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망종 무렵에는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인체는 이제 신진대사가 좀 활발해지고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큰 그런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수별이 많아지죠. 그래서 인체가 더 피곤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식욕부진이 일어나고 또 이 전신이 기운이 없고 마음이 답답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죠. 이 동양의학에서는 이 시기를 양기가 밖으로 나오고 음기가 안으로 숨어드는 그런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심장의 부담도 커지고 또 위액 분비가 감소하다 보면은 소화기능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습열을 좀 막아주고 또 심신을 잘 조절해서 어떤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과식하거나 너무나 찬 그런 냉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냉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이 위액 분비도 적은 데다가 위액이 또 엷어져서 이 살균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미생물이 소화기에 침입해서 위염이나 장염 같은 그런 질병을 일으키기 쉽고, 또 이 복통 설사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비가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습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곰팡이 시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생에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날씨가 덥고 땀을 많이 흘리므로 옷도 좀 자주 갈아입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낮이 길고 밤이 짧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짧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후가 되면은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그 습열한 기후로 인해서 소화계통이 손상되기가 쉽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배가 더부룩하고 사지가 무겁고 권태감이 오고 나른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성 위장염이나 뭐 더위를 먹기도 하고 일광성 피부염 또 일광성 안과질환도 생기기 쉽고 이질이나 뇌염 또 치통, 잇몸통, 구강염 등도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망종 약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음력 명절인 단오하고 비슷한 시기죠. 이 단오가 되면은 궁중에서는 더위를 이기고 이 갈증을 없애주는 제호탕을 만들어서 임금님께 올리면은 임금님은 정이품 이상 그 문관들에게 이 제호탕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동국세식에 있습니다. 또 그 동의보감에는 심한 더위를 이기고 번가를 없애는 약으로 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놓고 냉수에 타서 마시는 법이 수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이 시기에는 이제 보리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보리로 만든 그 약선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 이 보리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또 식욕도 돋가지고 변비에도 좋고 소변도 잘 통하게 하죠. 그래서 이 보리로 만든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망정에는 이제 기후 자체가 습이 많고 덥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습열이 많기 때문에 이 소화력도 떨어지고 식욕이 저하되죠. 따라서 그 음식을 드실 때는 소화하기 쉽고 좀 담백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또 드실 때는 이 음식을 오래 씹고 천천히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또 신선한 채소나 과일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채소나 과일, 콩으로 만든 제품을 많이 드시는 것도 몸에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다 그랬죠. 이 과일이나 채소도 이렇게 그 체질에 따라서 약간 구별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몸이 찬 사람들은 여름이라도 이 너무 찬 것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겠죠. 따라서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따뜻한 그런 식품들을 드시는 게 좋은데 이 과일도 뭐 여지나 영환육, 앵두, 석류, 행인, 밤, 호두 이런 과일들은 그렇게 성질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몸이 많이 차신 분들은 이 여름철에 생강차를 끓여가지고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열이 많은 체질인 사람들은 이제 시원한 것을 드시는 게 좋겠죠. 이 뭐 수박이나 참외, 바나나, 감, 뭐 오이, 유자, 뭐 상추, 연근, 뭐 가지 이런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평성인 그런 그 과일이나 채소도 많이 있죠. 평성인 이런 과일이나 채소는 뭐 체질 구별 없이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망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망종 시기에는 이제 날씨도 이제 더워지고 또 이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습하고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